안녕하세요. 어른 책 같이 읽는 아빠 문득 전종환입니다. 오늘은 워킹맘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 책을 한 권 갖고 왔습니다. 내 자리는 내가 정할게요 라는 책인데 김지경 작가입니다. 지금 MBC에서 정치부 기자로 일을 하는 친구고요. 저 아는 사람입니다. 입사 동기시잖아요. 맞습니다. 이 친구가 1년 전 정도에 주말 MBC 아침 뉴스 앵커로 발탁이 됐어요. 자기의 그 앵커 체험기를 좀 글로 써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브런치라는 곳에 글을 올렸었는데 재밌더라고요. 그러다가 다 모여서 이제 책으로까지 만들어진 경우입니다. 크게 이 책은 그 뉴스 앵커로서 살아가는 삶 하나랑 워킹맘으로서의 삶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는 뉴스 앵커도 물론 재미있지만 워킹맘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책을 보고 조금 더 확 느꼈달까요? 이런 점이 있어서 소개를 갖고 왔습니다. 지혜 씨도 김지경 기자 아시죠? 알죠. 저의 이제 1년 선배이시고 네. 제가 입사를 딱 했을 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 왜 다른 직종도 경험을 해봐야 방송 전반을 그쵸.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순환근무. 그쵸. PD도 한번 가봤다가 기자도 한번 해봤다가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직종을 경험해 본단 말이에요. 제가 맡았던 부분은 이제 보도국 일이었어요. 새벽 출근, 경찰서 근무를 시작을 합니다. 새벽 5시에 이제 경찰서, 영등포 경찰서였어요. 밤사이 뭔 일인지 한번 돌아보거든요. 그쵸. 갔는데 첫 번째 김지경 기자가 저에게 줬던 미션이 형사분들에게 가서 밤사이 일어났던 사건 일지를 받아와라. 그래가지고 네? 이러고 이제 갔죠. 근데 이제 갔는데 거기가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네. 철망이 쫙 돼 있더라고요. 예, 못 들어가게 철망이 쫙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문을 이렇게 딱 열고 들어가는데 이제 귀찮잖아요. 형사분들 그렇죠. 입장에서는 기자가 밤새. 귀찮잖아요. 그래서 딱 들어가서 안녕하세요. 예 이래요. 그래서 저기요 밤사이 사건 일지 좀 볼 수 있을까요? 그랬더니 그런 거 없어요. 네. 그게 돌아가서 없대요. 김지경 기자의 반응이 더 궁금합니다. 그 친구가 그러면 가만히 둘 친구가 아니거든요. 난- 쌍욕이 나갔을 텐데. 난 너무 창피해. 그래가지고 선배님 그런 거 없대요. 그러니까 그게 없다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안 줘요. 네, 이런 의미로 없대요. 이렇게 했더니 형사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신다. 그게 이제 초짜처럼 보이고 이게 오늘 하루 이렇게 무슨 경험하러 온 것처럼 보이니까 아마 더 그러셨던 것 같은데 제가 가서 뭐 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딱 받아오시더라고요. 어떻게 생각했을까요, 저를? 그냥 어이없어 했겠죠. 이게. 그쵸. 난 말하면서도 너무 창피해. 근데 어쨌든 그 느꼈던 그 어떤 당당함 그게 이 김지경 기자의 되게 특징이고 네. 한 번에 이 친구 이제 임신을 했을 때 네. 약간 초반에 막 어지럽고 그렇잖아요. 근데 지하철 타고 가는데 막 어지러움이 오더래요.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한테 그냥 자리 좀 비켜달라. 난 지금 어지럽다. 난 임신 중이다. 딱 정말 양보를 받아서 앉았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런 일화만 봐도 얼마나 당당하고 좀 그렇게 사는 친구가 알 수 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아이를 낳고 이제 일을 하면서 이렇게 그 상황을 표현을 하더군요. 이런 가혹한 운동장에서도 예전엔 일은 더 열심히 하고 술도 더 맹렬히 마시면 되지라며 자신감 있게 달릴 수 있었지만 임신과 출산은 나의 머리채를 출발선 100m 뒤로 확 잡아 끌었다. 그리고 이제 다시는 1인분의 노동력을 흡족하게 제공하는 이들과는 같은 선에 설 수 없다는 걸 늘 악이냐 일이냐를 저울질하면서 그때그때 어떤 선택을 하든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매 순간 깨닫는다. 이런 마음이 아팠어요. 진짜 마음이 아팠던 게 정말 그 누구보다 남성 여성 가리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해왔고 그만큼 인정을 받았고 전투력에 있어서도 전혀 두시지 않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출산을 한 순간 머리채를 출발선 100m 뒤로 해서 더 이상 나는 이런 육아에 부담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 이제는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것 그걸 느꼈다는 데서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개인의 어떤 노력만으로 개인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구나. 이건 시스템의 여전히 시스템의 문제고 앞으로도 시스템의 문제겠구나. 지혜 씨도 뭐 그런 유사한 감정 느낀 경험 있지 않을까요?
있죠, 많죠. 진짜 결혼을 했을 때는 어떤 큰 변화를 느끼지는 못해요. 근데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고부터는 이 시간적인 한계와 체력적인 한계가 그냥 내 일하고 바로 직결이 돼버리니까 좌절감을 느낄 때도 너무 많고 답답하고 뭐 그럴 때 진짜 많죠. 그 감정이 뭔지 너무 아마 일하고 계신 모든 워킹맘 분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. 지혜 씨도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활발하게 잘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. 근데 네. 맨날 허덕여요. 매일매일 허덕이고 일을 벌렸다가도 또 금세 후회가 돼요. 네, 너무너무 다르다 이게.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는 것과 그냥 내가 마음껏 내 욕심껏 그냥 일을 할 수 있었던 환경하고는 정말 다르다라는 걸 느끼죠. 이 김지경 작가도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. 그 남편분도 지혜 씨도 대강 아시잖아요. 네. 그리고 주변에서 도와주는 시부모, 그다음에 친정어머니, 헌신적인 남편 다 좋은 조건이고 거기다 아이는 한 명이고.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와 나도 이렇게 좋은 환경에 나도 이렇게 힘든데 아이가 조금 더 많다거나 아니면 남편 혹은 어떤 주변의 도움이 조금 더 열악할 수밖에 없는 또 대한민국 수많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과연 이게 얼마나 힘들까라는 자각을 다시 한번 이제 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런 말을 이어가요. 지금 그 자리에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 모든 워킹맘에게 격리를 표한다. 이 정도면 됐다. 우리 죽지 말고 잘 살아남자. 세상이 조금씩은 계속 바뀌겠지. 육아맘들에게는 더더욱 격리를 표한다. 1년 남짓한 육아휴직 기간은 정말 생각만으로도 괴로운 내 인생에서 가장 힘겨운 시간이었다. 단언컨대 아기를 보는 것보다는 일하는 게 쉽다. 라고 얘기합니다. 저는 마지막 이 문장이 그렇게 마음에 그냥 막 와닿는 거죠. 단언컨대 그럼요. 아기를 보는 것보다 일하는 게 쉽다. 근데 옛날 아빠들은 참 내가 이 돈 벌어 왔는데 막 일을 하고 왔는데 말이야. 집에서 하는 게 뭐 있다고? 있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? 어떻게 그런 말을 아마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애를 안 봐봤기 때문이고 사회생활에 대한 과도한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 맞아요. 어떤 인정해주는 밖에서 일하는 남성 막 이런 거에 대한 과도한 인정이 좀 이상한 구조를 만들어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저희 집만 해도 저희는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누구 하나가 일하고 오고 하나가 애를 보고 있으면 일하고 온 사람이 되게 미안해하고 맞아요. 바톤 터치해주고 바톤 터치해서 애 본 사람이 좀 쉴 수 있도록 도와주고. 그러니까요. 그냥 그게 당연한 정상이죠. 건데. 예. 그게 정상인데 진짜 과거 우리 어머니들은 그 힘든 육아를 해내면서도 그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뭐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막 그랬던 삶을 살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네, 이렇게 육아 얘기 말고도 또 앵커에 관련된 그런 여러 에피소드들도 있어요. 앵커 생활을 하면서 보통은 남성 앵커가 우측에 서고 여성이 좌측에 씁니다.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진행할 때 본인보다 남성 앵커 후배인 기자였어요. 그러니까 올라가서 얘기를 합니다. 선배들한테. 왜 여성이라고 꼭 좌측에 서야 되는 법이 있냐? 내가 선배고 더 경험이 많지 않냐? 그 남성 앵커도 선배가 우측에 서십시오. 그래갖고 고정관념 중에 하나인 앵커의 자리를 바꿔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초보 앵커로서 겪었던 어떤 어려움 같은 것들 그래서 앵커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방송국 내부에 어떤 일들이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. 그 안에 이제 이 김지경 작가가 가끔 이제 조언을 구하는 어떤 프로 앵커 제트라고 어떤 등장인물이 있습니다. 접니다. 와우. 진짜요? 저 몇몇 이제 저는 좀 앵커를 해본 경험들이 더 있으니까 네. 이제 김지경 기자가 저한테 와서 좀 이건 뭐야? 제가 좀 이렇게 이건 이건 것 같아 뭐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이야. 저도 어땠든 출연이 있고요. 예. 근데 전 그 말이 좀 기억이 나요. 옛날에 제가 지혜 씨한테 이런 거 뭐 야 지혜 넌 다음에 태어나면 누구로 태어나고 싶어라는 질문을 종종 할 때가 있잖아요. 네. 그때 지혜 씨가 기억나나요? 제가 그 질문을 했던 게. 네. 네. 전 지금도 그래요. 저는 되게 의외라는 듯이 반응했었어요, 오빠가. 난 김지경 기자. 전 그랬었어요. 다음 생에 태어나면. 네. 후회 안 할 자신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게 확실합니까, 지금? 그게 그만큼 네.
그 한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할 때 보면 굉장히 멋있었어요. 멋있죠. 이 선배가 일을 하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멋있었고 또 여러 경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명 개개인 한 명 한 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곳입니까? 김지현 기자에 대한 그 여성 후배들이 갖는 어떤 존경? 그리고 멋지다. 되게 멋있다.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듣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지 않은 굉장한 강점들, 내가 가질 수 없는 강점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선배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다시 태어나면 김주현 기자처럼 저렇게 좀 멋있는. 왜 자꾸 웃어요? 나는 진심인데 왜 웃죠? 네. 제가 이걸 보면 김지경 기자도 웃고 있을 거예요 지금. 근데 뭔 소리 하는 거야? 아마 아니, 그래서 이렇지 않을까. 아니, 제가 아는 근데 김지경이라면. 생각보다 제가 되게 팬인 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범니가 남자인 걸 알기 전에 네. 나는 김지경 기자의 아들과 사돈을 맺겠다. 기억나요? 안 나요? 아 기억납니다. 우리가 딸을 낳으면 김지경 기자 집안과 사돈을 맺고 싶다. 뭐 저희가 아는 주변에서 혹은 아주 인정받는 그 여성 노동자가 겪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애를 키우는 거에 고단함, 어려움 느낄 수 있는 책이었고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김지경 기자의 말대로 살아남아서 우리 사회 시스템을 조금 더 여성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는데 좀 더 애를 써야겠다 네. 그런 생각이 든 책이었습니다. 네, 오늘 이 책 소개해드리면서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. 내 자리는 내가 정할게요. 소개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구독 꾹, 꾹꾹 깎아, 손은병병 고맙습니다.